15분 정도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약속 어기셔도 돼요. 또 이제 먼저 우리 아틀란타에 이렇게 제가 와서 극진한 그 사랑과 환영과 배려를 입고 갑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아틀란타에 대한 그 기대와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겪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글쓰기에 아틀란타에서의 시간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또 재회하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인사 말씀은 그렇고 제가 또 와서 느낀 것은 아틀란타가 무언가 이렇게 가라앉는 도시가 아니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한인 사회에서 인적 구성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결속감과 또 상호 이렇게 무언가 에너지틱한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아주 선생님들이 아주 상호 이해와 양보와 또 이런 결속을 가지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응원하고 제가 여러모로 도울 수 있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먹튀가 아니고 A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동환 회장님께서 그저께 주셨네요. 네, 그저께. 주셨는데 또 이 평생을 같이 하지만 가장 잘 모르겠는 사람이기도 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지날수록 사귐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아니라 결과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어렵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전제가 되면은 쉬운데 전제가 아닌 것이 구분돼서 확인되면서 서로 이제 어려워지죠. 아버지 역할도 어렵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어렵고 그럴 때 재발견되는 것이 가족인데 우리 여기 가족을 쓰신 선생님께서는 그 가족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가십니다. 그게 이제 떨어져 있어도 간직돼 있는 사랑이고 말하지 않아도 다가와 다독거리는 존재로 표현하지 않아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랫동안 결별했어도 엊그제처럼 같이 있고 웃고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어서 항상 감사한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갖고 계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이 섭리와 운명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일까요, 섭리일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섭리가 되고요. 운명이 하면 장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운명은 인격이 없습니다. 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배치합니다. 그리고 필연으로 만드는 게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섭리라고 해요. 프로비던스.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분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을 제가 보기엔 사랑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미니멀 공동체는 가족이 맞고 조금 확장하면 우리 아틀란타 문학회가 되고 좀 더 확장되면 대한민국이 되고 좀 더 확장되면 이 인류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렇게 표현해 가시는 대국법, 반복법, 선생님 말씀대로 반복과 병치의 이 기능을 잘 살리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렇게 딱 귀결시키는 그 마음이 단정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라스트 미팅인데 좋은 소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우리 나 선생님 특강을 듣다 보니까 지금 가족 관계를 뭐 반복과 병치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반전? 나 선생님 식으로 반전을 한다면 그거를 섭리 말고 어떤 적절한 표현은 없을까요? 그건 교훈적이고 심심하잖아요.
어떤 드라마틱한 맛은 없네. 이 시가 그래요. 선생님이시고 자주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처럼 어떤 한 수가 있었으면 예, 반전의 이야기를 그럼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예 좀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어떤 잠깐만. 그것도 뭐 제 견해일 뿐입니다. 근데 뭐 잠깐만요. 옛날에 제가 어제 우리 공명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극작가의 작품에 아씨라고 있다고 네, 했습니다. 아씨. 우리 이미자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옛날에 이 길은 꼭 새새끼 쪽에 말타님 따라서 시집가 당시에 여기던가 저기던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냐면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이렇게 끝나요. 아세요? 네.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그 지는 노을이 서러울 리가 없죠. 누가 서러운 거지? 바라보는 사람이 서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풍경을 제시하지만 풍경이 정서를 머금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입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말이 나왔어요. I'm feeling. 근데 이걸 해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풍경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왔던 정서적인 지상을 이렇게 딱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랑 헤어져서 슬프다. 너는 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마지막에 너를 내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느냐는 계속 정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시침이 딱 되고 눈을 멀리서 소나무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소나무의 처지와 내 처지가 동일화되면서 쟤도 기다리듯이 나도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마금지를 이렇게 더 계속되는 정서의 흐름에다 놓지 말고 흐름으로 딱 집약하는 거는 풍경이 제일 좋아요. 풍경. 근데 풍경에는 희로애락이 없어요. 근데 시를 읽어왔기 때문에 이 풍경이 어떤 것인지를 느낌으로 알죠. 그리고 거기 제시된 풍경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일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융합되는 그렇게 끝내는 게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그런 많은데 마무리. 예, 제가 여기 지금 두 번째 선생님 망각의 길과 40도 괴물 작품 중에 앞에 망각의 길이라는 작품을 이제 제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 어떤 그 길을 걷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 오셨는데 그 이제 꼬리도로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자기가 본 적 없는 삶의 그림자를 만났다. 근데 거기서 고유를 벗삼아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는 게 아틀란타 같아요. 은퇴자들의 공간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평균적으로 여기 리타이어하고 오셔서 고요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가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두 줄이 이제 당신이 이제 은퇴자들의 공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30년 년간의 본 적 없는 삶의 그림자로 이렇게 조금 약간의 그 뭐랄까 비애랄까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사라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썼으니까 많이 슬픔이나 비애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마지막 두 줄이 그 슬픔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가 빠져서 이런가 아니면 또 다른 숨바꼭질이 시작된 건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일까 정령 아니올까 이렇게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질문으로 끝나니까 또 강렬한 호소 같지만 사실은 시는 여기 삶의 그림자나 그리고 이 닫힌 공간을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생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공간으로 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소멸의 공간을 하나 제시하시면 이렇게 병치해 버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슬픔이나 비애를 제시하면서도 그거를 질서를 구해서 내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느낌. 영어로 하면 크리스털라이즈가 된다.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망각의 길 아마 이 망각의 길은 어디 길 이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망각의 길 맞나? 어디 그런 길이 있나요?
모두 다 본인들의 이게 만든 만책도 있고 그래서 뭐 광복의 기쁨과 뒤안길이라는 시를 주시는 기념이십니다. 근데 광복 기념시가 두 편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인 만큼 광복이 두 편이 나왔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행사시입니다. 행사시. 행사시라는 건 목적시죠. 그러니까 내 내면의 토로가 아니라 그 행사가 갖고 있는 속성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행사에 또는 절기에 또는 그 국경일의 의미를 공유하자는 것이니까 그 보편성에서 벗어나면 행사시가 자격을 잃죠. 그리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절규하거나 너무 절망하면 시로서의 손상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에 있어야 행사시도 문학은 문학이니까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광복의 기쁨과 뒤안길을 쓰신 선생님은 77년 전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허리띠를 단단히 채우고 이게 분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후세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주자는 그러니까 광복절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시로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풀어가는 의미입니다. 그 광복은 빛의 회복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빛의 회복.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둠인데 한 줄기 빛이 왔어요. 그 빛이 회복되는 순간. 근데 빛은 선은 아닙니다. 원래 빛이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빛은 강렬하면 실명합니다. 그 빛의 밑에서 어떤 사물을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은 순기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방비로 빛을 쏘이면 다 절멸하는데 그 빛을 쏘인 지 이렇게 7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하신 시고 또 한 분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죠. 못 찾겠네. 이따 나오면 하고. 그다음에 간빙기의 북극곰을 쓰신 선생님입니다. 이 푸른 지구의 마지막 희망 저장고로서의 북극곰을 생태적인 어떤 대표 단수로 써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그 이제 절망적인 뭐 기후 변화나 또는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간빙기의 북극곰이라는 아주 이색적인 제목. 우리가 제목이 좋은데 나중에 혹시 이게 대표적인 시편으로 시 제목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천상의 추면 오로라를 볼 수 있어야 미래가 밝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북극곰이나 또 뭐 이렇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수목한계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는 어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요. 그 위도 경도 있어서 어디까지는 그 나무가 안 자라는데 그것이 깨지는 거죠. 지금 알다시피 대한민국도 옛날에 상주나 대구에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 뭐 저 위에서도 그 바나나가 곧 사라질 거고 지구에서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아마 창조주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이제 훼손되는 거죠. 이제 인간이 하나님한테 대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창조는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는데 이제 이걸 역회전을 시키거나 어떻게 이렇게 동백경화처럼 못 틀리게 하는 거는 그런 건데 이 간빙기의 북극곰도 이 지구온난화로 심화된 북극 증폭의 현상 속에서 해빙의 눈물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 북극곰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푸른 지구의 마지막 희망의 저장고를 찾아간 전형적인 에콜로지컬을 씁니다. 생태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봤고 이 시를 쓰신 분은 만만치 않은 습작 기간을 가지셨는 것 같아요. 더 잘 쓰셔서 저에게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취해서 걷는데 이 시를 쓰신 분은 술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취해서 걷는데 누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사실은 자기였죠. 그런데 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뭐랄까 늦은 귀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코로나 환경에서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대면 비대면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의미를 하자면
이게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유보되고 폐기되고 지연되면서 이제 마스크라는 게 우리가 결국 그런 걸 갖게 돼 있는데 이 지하철을 밤늦게 타면서 그 마스크를 쓰고 늦은 귀가 시간에 술이 취해서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들 때 이 자신을 따라왔던 그 든든한 보호자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런데 취했잖아요. 이 취한 시간은 사실 시를 쓰는 시간의 은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꿈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하지 않았던 예전의 너와 나의 그 관계를 다시 그 회복하자는 그런 또 코로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귀가 시간에 발견하는 너. 사실 그 코로나 2년 반은 뭐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너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작품도 소망스럽고 제가 3편 남았는데 온기라는 작품을 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온기는 다른 작품은 온기는 이제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신 분이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건데 손주 발을 이렇게 이제 매만지고 계시대요. 어루만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전해지는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갓난아기 같아요. 그게 온기인데 그러다가 문득 30년 전 이 아이의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 그러니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손주의 그 온기를 만지다가 30년 전 이 아이의 아빠도 그러했다는 것을 이제 몸이 깨닫는 거죠. 몸의 기억이. 그래서 살 냄새나 세근대는 숨소리, 그다음에 온기가 모두 이 아이의 아빠와 이 아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마였던 시절, 그리고 반세기 전엔 또 오래 전에 나의 엄마로 증조 할머니가 나타나. 바로 내 발을 잡고 이렇게 흐뭇해하셨듯이 엄마의 엄마가 그러했듯이 마지막 엄마가 그러했듯이 끝나는데 이 그러했듯이는 그러했듯이의 과거형이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강연하다가 뭐 짧은 게 아름답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짧아서 아름다운 건지 아름다운 게 짧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제가 됐는데 우리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제가 이 온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에 대한 사랑을 주신 그런 따뜻한 작품이라고. 테스형, 이거 좀 나오는 노래 아니에요? 테스형과 미꾸라지라는 작품을 썼는데 미꾸라지,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질서를 해친다는 속담도 있고 또 여러 속담이나 그런 거에 나오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비유를 안 썼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몸짓으로 불사를 가르고 나가고 싶지만 온몸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흙탕물로 이렇게 남는 자신의 존재의 비애 같은 걸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뚫으려고 가는데 휘젓고 간 결과가 흙탕물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라앉을 것을 가라앉아서 또 위에 맑은 물이 다시 이렇게 샘솟을 또는 흐를 그런 소망을 이중적인 모습을 다 같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 했네요. 잠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바람의 울음과 이거 했구나. 이윤한 그리고 카이 누군지 아세요? 이윤찬. 피아니스트. 예. 피아니스트 그분의 이번에 카이는 클라이븐 카이. 카이가 노래 부르는 BTS 멤버 아닌가? 노래 부르는 카이가요? 성아. 소년이에요, 소년. 저 영화에 나오는 소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예술론인데요.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술을 인생으로 비유하면 그냥 인생론이 됩니다. 이를테면 힘을 빼야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초반부에서는
무기력한 슬픔이 선율을 타고 있지만 일어서려는 의지의 몸부림으로 이 어떤 몸부림의 멜로디가 이렇게 펼쳐져 간다든가 누구예요? 이 초록 숲에서 그 제목이 피아노 숲이라는 영화라고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정중한 어떤 사랑의 아름다운 몸짓을 발견해서 나올 수 있는 경청을 통한 사랑의 힘을 이민찬이라는 소년에서 보는 시입니다. 이건 이민찬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또는 경모의 시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세계를 처음에는 지쳐 있고 슬픔의 선율을 가지다가 나중에 그 피아노 소리를 통해서 숲으로 가는 소년 이민찬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마 이 시를 쓰신 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반전은 별로 없었네요. 제가 아틀란타 그 이제 연역을 읽었어요. 그 아틀란타 시문학을 누가 주셔서 89년에 시작을 하셨다고 쓰여져 있고 그러면 몇 년이죠? 35, 6년을 이렇게 지내오셨습니다. 저는 이민자 문학을 볼 때마다 언어를 생각합니다. 말은 말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또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게 너무 긴데요. 죄송한데 조금 우리 학생 지금 제자 중에 터키 학생 튀르카이 학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본 학생이 둘이 있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전부 중국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역사도 긴데요. 점점 똑똑한 애들이 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온 애들은 우리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거의 잘하는 애들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일상 언어는 불편함이 없어요. 저도 없고 걔네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강의로 들어가면 제 말에 10%도 못 알아듣어요. 제 말이 뭐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단어로 들리지 문장으로 안 들린다. 그런데 우리 애들 중에 가장 공부 못하는 애들도 제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TV 보면 못 알아. 그렇죠.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유머를 이해를 못해요. 유머.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내가 왜 웃음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웃음이라는 건 A라는 논리와 B라는 논리가 한 문장 안에서 충돌할 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충돌 지점을 몰라요. 그리고 동음 이어 같은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시를 쓴다면 어떻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심장을, 언어를, 한국어를 갖고 사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서 뭐 대구에서 광주에서 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말의 어휘수나 말을 쓰는 어떤 용례의 차이에서 단순화되죠. 단순화되니까 다양한 언어를 요구하는 문학하고 계속 이렇게 좀 어긋나는 듯한 느낌들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태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성의 미학이 일단 하나 있고 그 언어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진솔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휘라는 게 보캐뷸러리를 많이 알자 그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한 표현 같은 거죠.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뭐 방법이 없죠. 2차 문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어의 어떤 아름다운 보석을 좀 경험하면 야 이런 표현들이 있면서 한순간 절망이 오는데 그게 빛은 치읓받침도 지읒받침도 됩니다. 빛도 되고 빛도 돼요. 그래서 그 빛과 빛이 같이 와서 나에게 뭔가 흥분을 주면 그때 심적 토로를 해서 그리고 기능적으로 뭐 문장을 맞춘다든지 틀린 어휘를 맞춤법을 맞춘 이런 건 2차 기능으로 누구하고 같이 하면 되고 자신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민자 문학의 한계는 너무 뚜렷합니다. 그치? 언어 환경에서는 모국어를 평생을 씨름하는 그런 시인들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이 환경 내에서 선생님들이 지금의 자신의 마음을 쓰신다면 저 같은 이제 비평가들이 그런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헤아려서 또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면 아틀란타 시문학이 좀 가까운 미래에 또 이민자 문학의
백화가 되지. 너무 기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더 길게 하셔도 돼. 더 길게 해주세요. 네. 우리 작곡가도 돼요. 내일 새벽에 가셔야 돼. 네. 하여튼 저는 뭐 느끼셨겠지만 제가 못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노래? 하나는 거절. 아, 제가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사람 팔자라고 그래요. 또 그걸 맡았냐고, 그걸 왜 한다고 그러냐고 옆에서 듣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또 왜 그건 또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이랬어요. 저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수용을 해온 사람인데 갑자기 별 이유도 없이 거절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너 많이 컸다. 자식이 변했네. 근데 그런 얘기가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느니 더 하는 게 나아요. 좀 더 바꾸면 되잖아요. 좀 더 해내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인데요. 근데 그게 팔자라고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잖아요. 신이 주신 어떤 은사인데 그거를 제가 뭐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고 싶고, 저는 저 미국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주요 도시를 많이 가봤고, 그리고 뭐 대체로 그쪽의 한인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아틀란타를 가면 어떤 일을 또 이제 후속타로 할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즐겁게 겪어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연대, 이른바 유니온 연대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그러면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그 이상은 어렵지만, 그러면 또 제가 나중에 아틀란타 문학회의 고문이 될지 가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저는 뭐 강의하고 글 쓰는 사람입니다. 말과 글의 종사자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재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은 잘하면 한국에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7박 8일 선생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나태 선생님하고 벌써 두 번째 2017년 이맘때 인천공항에서 선생님하고 둘이서 헤매다가 출국을 해가지고 그때도 한 이 정도 시간이었을까요? 8박 9일 정도 그 룸메이트를 하면서 LA 문인들하고 즐겁게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5년 전에 젊으셨죠? 저는 어렸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재회도 이번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조동환 회장님, 그리고 강화식 부회장님 두 분이 많이 애쓰셨어요. 저하고 주고받은 메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된 것도 많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런 배려를 받고 또 넘치는, 또 중간중간에 저희를 초청해 주신 또 이 주인장들, 또 그 요리사들, 또 드라이버들,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준비된 듯한 스케줄로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